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 씨가 또다시 5월 영령 앞에 사죄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 광주 방문인데 이번엔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의 조화를 5월 영령에게 헌화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가 다시 5.18 민주묘지를 찾아 5월 영령에게 사죄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번째인데 이번엔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의 조화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5.18 민주영령을 추모합니다. 제13대 대통령 노태우라고 쓰인 조화를 5월 영령 앞에 바쳤습니다. 재헌 씨는 투병 중인 노 전 대통령을 대신해 온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 광주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광주 시민의 희생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평소에 5.18과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고 또 어떤 또 행동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40주년이 되었고 5월을 알리는 데 목숨 바친 김익이, 윤한봉 열사의 묘 등에 참배한 재헌 씨는 이한열 열사의 묘에도 참배했는데 여기에는 어머니 김옥승 여사의 이름으로 헌화했습니다. 김옥승 여사는 노 전 대통령의 취임 직후인 1988년 2월에도 이한열 열사의 묘를 찾아 참배했었습니다. 김옥승 여사가 했던 걸 우리 사진을 좀 봤는데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서 재헌 씨는 5월 어머니 집을 찾아 유가족들에게도 사죄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진심으로 광주 시민에게 사죄한다면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고 노재헌 씨는 아버지가 병석에 오래 있어 직접 사과는 어렵지만 본인이 후세를 위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진정한 좀 사과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진상조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세우고 또 교육을 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활동 중에서 또 제가 도울 일이 있습니다. 노재헌 씨 측은 5.18 3단체에게도 사죄의 뜻을 밝힐 예정이며 앞으로도 계속 광주를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국립대전현충원에 걸려있던 전두환 씨 친필 현판이 35년 만에 철거됐습니다. 대신 안중근 의사의 글씨체로 제작된 현판이 그 자리를 채웠는데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역사 바로잡기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국립대전현충원 현충문에 걸린 현판이 투명한 비닐에 덮인 채 서서히 땅 아래로 내려옵니다. 전두환 씨 친필 현판이 철거되는 순간입니다. 빈 자리에는 안중근 의사의 글씨체로 제작된 현판이 새로 걸렸습니다. 전두환 친필 현판이 안중근 의사의 글씨체로 만들어진 현판으로 교체되기까지는 무려 35년이 걸렸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의지와 기계가 담긴 이른바 안중근체는 지난해 하얼빈 의거 11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졌는데 현충시설에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부터 시민단체와 국회 등에서 교체 요구가 있어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전두환 친필 현충문 현판을 철거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온 시민단체들도 현판 교체 소식에 환영했습니다. 사실 내란죄로 처벌된 사람의 현판이 국립현충원에 있었다는 것이 그동안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희도 계속 주장하고 철거운동을 진행해 왔는데요. 뒤늦게라도 이런 성과를 내게 돼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씨가 쓴 글씨로 탁본을 떠 만들어진 기존의 현충문 현판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르면 다음 달쯤엔 전두환 씨의 필체로 탁본을 떠 만든 국립대전현충원 헌시비도 철거한 뒤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역사 바로잡기 그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고 김재순 씨의 사고를 계기로 다른 재활용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살펴봤는데요. 제2, 제3의 김군을 막을 순 없어 보였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적 장애가 있었지만 홀로 파쇄 업무를 하다 숨진 고 김재순 씨에게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추락을 막을 안전 난간 설치, 분쇄기 내용물을 꺼내는 집게 비치, 모두 의무였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재활용 업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안전 난간을 설치했냐는 질문에 그런 의무가 어디 있냐는 식으로 되레 반박합니다. 원래 없어요, 법적으로 그거는. 파쇄기 난간대가 있으면은 파쇄를 못 하잖아요. 의무를 규정한 고용노동부도
현장을 점검하지 않으니 오해하거나 우길만도 했습니다. 또 다른 재활용업체 관계자는 10여 년째 전남과 전북에서 재활용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안전점검이 언제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안전점검 같은 거는 좀 잘 안 나오는 편인가요? 안전점검은 나온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최근 산재 사고가 난 사업장이나 고위험 기계가 많은 대형 사업장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감독관들이 360을 점검할 수 없고요. 하루에 기껏에 하나 정도 점검을 하고 많으면 2개인데. 광주에서 파쇄기를 사용하는 재활용 업체 15곳이 대부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인 상황에서 실태 파악도 하지 않고 안전점검마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사고를 방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근로감독을 하게 되고 그 사건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사고가 발생한 후라 늦게 되는 거죠. 모든 사업장을 점검할 수 없다는 당국이 선별적으로 안전을 살피는 사이 제2, 제3의 김재순이 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현장에서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에서 43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발생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어제 영국과 러시아에서 각각 입국한 뒤 광주 소방학교 생활관에 격리됐던 20대 남녀 2명이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무증상으로 알려졌고 KTX 전용 칸으로 이동해 소방학교 생활관에 격리될 때까지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광주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온 수도권 물류센터 방문자들에 대해 다음 달 5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으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진단검사 대상은 경기도 부천과 고양시의 쿠팡 물류센터와 경기도 광주시 현대 그린푸드 경인센터를 방문한 전남의 거주자들로 다음 달 5일 이전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산업활동이 위축된 반면 소비 심리는 점차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 동향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광공업 생산은 전달에 비해 6.2% 감소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무려 17.1%가 줄었습니다. 이는 지역의 주력 업종인 자동차와 전자부품의 생산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자치단체의 긴급 생계비 지원 등 재정 지출이 확대되면서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소매점의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자치구의 감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자치구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광주 북구청장과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집의 위반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등교 시작에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합니다. 광주시는 단속 지도차와 견인차 등 이동식 단속 카메라 50여 대와 고정식 단속 카메라 300여 대를 활용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의 노면 표지판과 과속 방지턱 등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5.18 40주년을 맞아 개방한 옛 전남도청에 열흘 동안 2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민주평화교류원을 개방한 지난 16일 이후 열흘 동안 전국에서 관람객 2만여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